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보건소장 오경희 3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오경희. 보건소장 오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담당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보건소 전 직원이 지금 대응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계장님 3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보건소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며 주요 업무 실적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해안면 건강증진은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그 해안면의 그 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필요해서 올해부터 그 이전 신축을 승인을 받아서 그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BF 예비 인증은 그 11월 26일 그 예비 인증을 받았고 일상 감사하고 그 강원도 계약 심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와 업체 선은 12월 중에 하고 완공 예정일은 내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구축입니다. 보건소의 신규 장비 4종과 보건사업 차량은 구입 완료하였고 해안면 건강증진 보건지소 장비 13종은 내년도 보건지소 준공 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4월 10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8명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양국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는 입양아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동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 유입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서 현재 1회 지급하는 방법을 1에서 3년 정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현재 입소 인원은 8명으로 만실이고 그 퇴소 대기자 포함해서 125명을 예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모유 수유 여건을 주력하겠으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강구를 하겠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를 이용료 감면 대상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2일 개원하였습니다. 의료 인력은 10명을 확보하였으며 분만 산부인과 운영 마취과 전문의 지원에 관해서 강원학교병원과 강남병원 육군본부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마취과 전문의 부재로 인한 건의사항은 21사단과 협의 완료하여 21사단에서 국방부로 건의사항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에는 육군본부의 보건정책과장과 협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고 9월 18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현지 점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응급실 운영 실적은 126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료 환경 개선과 국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리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마중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양국 리장협의 소속 리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좀 조직이 된 상태고 마을 내 고위험군 관리와 돌봄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순회 자살 예방 교육과 마을 주민 행사 참여와 찾아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올해 8월 10일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20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미접종 어르신께 지속적으로 접종하시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2021년도에는 65세 이상 7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1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의료기관 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양구 우리병원에서는 작년도 6월 8일 인공신장실을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5월 15일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이 돼서 인건비 1억 1,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혈액투석 인원은 연인원 1,622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도 인공신장실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날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방문하였고 방문해서 협의하였으며 기재부에서는 양구군은 지속 지원 대상군에 포함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경로당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모바일 헬스 사업 운영과 영역별 건강관리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5월 22일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역사회 건강조사 근거기반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면은 건강 걷기라든가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치매 등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다산가구 지원으로 출산장려금이 건강보험 가입을 2,316명에 2억 3,25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인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369명에 2억 9,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수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출산기념 백자 항아리 탭 지급, 유축기 수익통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각종 물품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 출산기념 백자 태항아리 보고는 보고서에 지금 136개가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4일 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152개가 지원이 돼서 아마 출생아가 152명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2020년부터 저희가 첫째아도 지원하는 등 장려금을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취업훈련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욕구가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취업훈련비를 지원해서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선착순 5명이 취업훈련비와 관내 채용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장수 오골계 임당 우체국 등 취업훈련 4명을 실시하였고 직업훈련 바리스타 자격증반은 10회기에 연 49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의지 회원들의 적성에 맞는 취업 알선 및 자격 취득 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주민과 치매 예방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치매 조기 검진 840명과 원격 진료 221명, 치매 치료 관리비 136명에 2,900만 원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특히 치매 안심센터 옥상에 하늘 정원을 좀 조성을 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좀 보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는 생태살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스마트 가든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되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2월 6일 현재 2,469명의 검사의 양성자가 지금 현재 4명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시설인 요양원 입소자 203명을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전원 음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했던 기존 컨테이너였던 선별진료소와 음압구급자 사고지를 별도로 설치를 하였고 감염병 대응 응급 특수 구급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구급차는 코로나19 대응 외에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원주시 문막까지 가서 자가격리를 지금 현재 이송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으로는 각종 방역 장비, 열화상 카메라, 일반 체온계 마스크 등을 저희가 지원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공중식품위생업소, 어린이집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방역 현황으로는 터미널의 시내 시외 버스와 택시, 다중이용시설, 국회의원 선거시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또는 학교, 어린이집 등이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입 대비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고 반려체크, 시외버스 터미널 반려체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예방을 위해서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시가지 방역소독 629회, 위탁방역 야간 시가지 방역소독으로 77회 등을 실시하였고 단체 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살균소독 56회, 4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은 현재 12,69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공공야영장에 해충퇴치기 30대를 설치하였고 치아가구에 기피제, 살충제 등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감시체계 강화와 국가필수 예방접종 추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군부대, 유관기관 등과의 민공간 협력체계 유지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밤낮과 주말 없이 애쓰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 활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또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로 인해서 양구는 청정지역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2명 그리고 어제 오늘 총 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환자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양구 보건소 전 직원분들이 그 코로나 대응 철저한 예방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예. 빨리 또 현장에 또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된 질의 간략하게 드립니다. 그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임산부들이 분만 후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7년 11월 이 사업이 확정됐고 지난 7월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국은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까지는 크고 작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8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용역 발주
인한 그 총 8천여만 원의 그 예산의 낭비가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한 또 사업 추진이 또 지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환경 개선 등으로 그 공사를 1인 수의 계약 범위로 분할 계약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수탁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부 시설을 보강이라고 할까요? 이게 개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의원은 소장님과 담당 직원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그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실돼 있고, 또 앞으로 또 대기자가 이렇게 또 117명까지 예약을 완료했다라는 그 아주 고무적인 결과를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단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1월 20일 정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잘 막아오다가 연말에 지금 갑자기 터지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대응을 하고 환자 발생이 더 이어지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천여 만의 예산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신축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과 조언과 교수들의 조언 같은 걸 들어서 설립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는 굉장히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산후조리 이 정도까지 건축 신축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되겠다라고 자부심을 좀 가졌었는데, 또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런 위탁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는 바에 따르면 좀 더 상황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달라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위탁 사업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하려고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위탁업자의 의견들이 좀 나왔던 상황이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좀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었다고 의원님께서는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는 좀 더 편안한 분만 환경 조성이라든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였었고, 추가 용역비에 관한 사항은 이제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안전한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이제 심의도 좀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개인 단독 1인 수의 계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마철 때 그때 이제 시공자도 제대로 없었던 상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지금 저희가 움직였던 사항이 전부 민원에 의해서 지금 시설을 보강하고 환경 보강을 좀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이 되겠고요. 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최대의 문제가 감염병이거든요.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네. 좀 더 멋지게 그 작품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 완성된 공공산후조리원 그 소장님께서 자연인이 되셨어도 그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약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그 약품 조제가 가능하죠? 네, 조제 가능합니다. 네.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들어가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전염병 관련 그 조제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가능하지 못하고요. 네, 예. 저희는 그 긴급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 안에 설치 그 비치를 해야 되는 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가 이제 각종 그 스포츠 경기에 따라서 응급으로 좀 지급할 수 있는 약 외에는 저희가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될 때 그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는 약이 종류가 다양할 텐데 이런 약들의 그 선택은 보건행정 그 직원들이 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중보건위의 그 뜻을 100% 반영을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걸 일괄 구매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진료소와 지소마다 별도로 구입을 하겠네요. 네, 처음에는 그 연초에 이제 단가 입찰을 저희가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구입은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별로 구입을 하는데 예. 그 소량씩 많은 양은 구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량씩을 구입을 해서 나눠서 여러 번 구입을 해도 되니까 소량씩을 구입을 하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뭐 유통기한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그 공중보건의사들이 바뀌거나 예. 또 그랬을 경우에 그 본인이 사놓고 간 약을 다 소모하지 못해서 그 약이 그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바로 발령을 받으면은 그 공중보건의들 발령을 받으면 바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게 약품 관계입니다. 그전 네. 그 어떤 의약품을 구입해 놓고 그 다 사용하지 못해서 폐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입한 의사가 전량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건지소에서 그 약품 사용하다가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 개봉했는데 다 쓰지 못할 유통기한이 가까워오거나 다 쓰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각 보건지소로 전부 전배 요청을 지금 받아서 다 쓰고 있고 또 제대하시는 군인들 계시잖아요. 그 공중보건의 중에 군인분들 만기 제대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쓸 수 있는 양만큼만 구입을 해라. 만약에 쓰지 못하는 양들은 후임자에게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항상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합니다. 본인은 2018년, 19년, 20년도 현재 그 미사용 의약품 처분 현황과 구입 현황 뭐 이런 것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3년간 그 단 한 차례도 폐기거리 없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는 반면에 땡땡 보건지소는 폐기건이 참 많아요.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의사별로 좀 그 본인이 이렇게 어떤 약이 잘 듣는다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만기 제대하시는 분들이 그 남겨놓고 간 그런 약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그 사용을 해서 소진을 하면 되는데 가끔가다 본인 판단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약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약들이 좀 남고 유통기한이 경과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약이 조금 있을 겁니다. 보통 공중보건의가 명을 몇 월 달에 받아옵니까? 보통은 5월 초에 받습니다. 5월 초요. 그러면 발령은 좀 4월 전에 달에. 설명을 소장님께서 해주신 게 연초에 구입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초가 돌아오면은 그런 식으로. 근데 근데 그 발령 받고도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조금씩 소량씩 구입을 해서 써라.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어떤 약품은 1,500개를 구입했는데 현재까지 60개를 사용하고 1,44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런 추세로 이 약품을 소진시키려면 25년 걸립니다. 어떤 약품은 2,500개를 구입했고요. 현재 14개를 사용했습니다. 1년간 14개를 사용하려면 이거 다 쓰려면 178년이 걸립니다. 이런 품목들이 다수 있어요. 소장님께서 이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장고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나 이월된 걸 보려고 하면 그 약품이 그 다음 연도에 또 없는 것도 있어요. 폐기 처분했나 싶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봐도 그건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 점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약품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더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올해 구입을 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그 온종이 남아있는 그런 약품들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기 전날, 그 전날 구입을 한 그 약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한 양이 전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지금 우려했듯이 이런 약품들은 구입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 약품들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역시 그 예산 낭비입니다. 그 예산에 손실 없도록 약품 구입에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짜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